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요가 관련 책 바가바드 기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영상을 준비해 보았어요. 인도의 경전이다 보니까 내용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 책을 지금 3번 읽었는데 처음에 읽었을 때, 두 번째 읽었을 때, 세 번째 읽었을 때 다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먼저 책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바가바드 기타 쳐보시면 번역본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고민을 좀 많이 하실 텐데 제가 구매해서 읽었던 책은 이 정창영님의 물병자리 출판사의 이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똑같이 번역하신 정창영님의 책인데 이건 제가 바가바드 기타 책을 읽기 전에 친구 집에서 우연히 보고 제가 요가를 한다고 하니까 선물로 받은 책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똑같은 책이더라고요. 같은 분이 번역한 똑같은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바가바드 기타의 번역본이 어떤 책들이 있을까 하고 사실 오늘 수련을 갔다가 강남의 교보에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수련을 못 갔어요. 늦잠을 잤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서 자꾸 늦잠 자는 일이 많아요. 5시 반에 집을 나서야 되는데 일어나니까 6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간단하게 산책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책 소개를 하려고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제 제자에게 미리 책을 빌려놓은 책이 있어요. 이것도 바가바드 기타 길희성님이 번역한 책이고요. 이 책과 이 책의 차이점은 제가 읽은 책은 해설서가 같이 있어서 초보자들이 읽기에는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오롯이 그냥 번역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번역도 거의 원문에 가깝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거의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도하는 제자는 이걸 필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모임에서 필사 모임이 있어서 이 책을 가지고 몇 달 동안 필사를 했다고 하는데 필사하면서 좀 내용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툭툭 넘기면서 보니까 말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이 번역본으로 추천을 할게요. 해설서가 있을 뿐 아니라 번역도 조금 쉽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 번역하시는 분이 나름대로의 본인의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좀 곁들여서 한 게 아닐까 싶어서 보시면 일단 이게 총 18장 18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1장이 내면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1장이 있고, 넘기면 바로 해설이 있어요. 여기 해설이라고 있죠. 그리고 이 번역자의 해설을 넘기면 그 다음에 다시 아르주나의 번민이라고 원래 제목으로 원문을 번역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읽은 책은 먼저 해설이 있고 그 다음에 번역본이 따라 나온다는 거, 각 장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또 반대로 번역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해설이 있어요. 그 장마다, 각 장마다. 그래서 사실은 읽으려면 원문 번역을 먼저 읽고 해설을 읽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책은 사실 꽂아만 놓고 이 책으로 읽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읽을 때는 그 책의 구성도 모르고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설을 읽고 또 원문 번역을 읽고 또 그 2장 해설을 읽고 원문 번역을 읽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순서가 좀 바뀌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게 사실 같은 책인지 모르고 이 책을 열어보니까 같은 분이 편집만 다르게 해서 나온 책이더라고요. 어떤 책이 먼저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판형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중요하게. 딱 잡았을 때 이 책의 질감과 느낌과 그리고 안에 종이 재질 그리고 안에 글씨 폰트 이런 게 자간도 그렇고 줄 간격도 그렇고 훨씬 읽기에 편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더 다닥다닥하고 글씨도 작고, 그래서 같은 분이 번역을 했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추천하는 책은 이 책입니다. 물병자리. 3번 읽었어요. 3번 읽을 동안 제가 뒤에 어떤 책들은 메모를 좀 하고 어떤 책들은 메모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책은 읽을 때마다 메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2018년도에 처음 이 책을 읽었고 4월 달에 그때 읽고 나서 어떤 메모가 있었냐면, 비가 온다. 창밖엔 벚꽃잎이 바닥에 빗물과 어우러져 있다. 진한 아메리카노 향이 좋다. 어떤 카페에서 이 책을 읽고 이제 기록을 했던 것 같은데 책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너무 어렵다. 진한 아메리카노의 향이 좋다 이러면서 다른 얘기만 써놨던 것 같고, 두 번째 읽었을 때는 2022년 7월달, 18년, 9년, 10년, 11년, 12년, 4년 만에 읽었네요. 그때는 메모가 있는 그대로를 반해야 함을, 내가 너고 너가 나고, 이 세상 모든 프라크리티는 물질 세계, 이 세상 모든 프라크리티는 하나의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다 라는 메모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읽었을 때는 조금 어떤 감흥이 있었나 봐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끼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메모글을 보면.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한 번 더 읽은 게 올해 4월 달. 그때는 메모가 열린 만큼 이해가, 평생 옆에 두고 읽어야 할 경전이라고 메모가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읽었을 때는 훨씬 더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 사이에 요가를 접했던 시간도 더 길어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쩌면 그만큼 요가를 통해서 많이 성장한 건 아닐까? 그래서 그 성장한 만큼 이해가 조금 더 많이 풍요롭게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간단하게 제가 추천하는 책, 어떤 책을 픽하면 좋을지에 대한 안내를 좀 해봤고, 그 다음에는 이 책을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저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내용이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경전이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여기에 책에 인물도 되게 많이 나오고 지역명도 되게 많이 나오고 이게 굉장히 이름도 길고 그 이름만 막 또 따라가다 보면 그것조차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누가 누군지 다 잊어버리고 주인공인 아르주나와 그 주인공의 가르침을 주는 영적 스승 크리슈나, 이 두 명의 인물만 따라가면 됩니다. 다른 이름들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읽고 넘기세요. 그래서 이 아르주나가 주인공이고 이 크리슈나가 영적 깨달음을 주는 어떤 신의 영역에 속하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또 어려웠던 점은 전쟁을 나가야 하는 아르주나가 고민과 번뇌와 갈등과 이 전쟁을 내가 왜 해야 되며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내가 무슨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읽을 때는. 두 번째 읽을 때까지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는데 세 번째 읽을 때는 전쟁이 실제적인 어떤 전쟁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비유적인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받았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이 내면의 갈등,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인데 그걸 전쟁으로 비유했구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번뇌, 고민, 갈등에 대해서 크리슈나라는 영적 존재가, 신적 존재가 이 아르주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어쨌든 시작은 전쟁 이야기로 시작을 하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도 고대 쿠르족이라는 그 쿠르족의 어떤 왕권 통치자가 있는데 그분이 장님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장님은 왕권을 가질 수가 없어서 그 동생인 판두라는 자에게 그 왕권이 넘어갔는데 이 판두는 나는 이 왕권 통치자가 되기 싫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히말라야 은둔 생활을 하러 떠납니다. 그래서 잠시 이 장님이 그 왕권을 임시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아들들에게, 판두의 아들들에게 왕권을 넘겨주려고 하던 찰나에 이 장님의 아들인 두료다나라는 자가 굉장한 질투와 욕망과 그런 것들이 이글이글한 자예요. 사실 가끔 우리도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또 많이 보잖아요. 그런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료다나가 이 판두의 아들들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것을 극도로 질투해서 이 아들들을 내쫓습니다. 가난한 생활을 하게 내쫓고 근데 이 판두의 아들들은 굉장히 능력들이 뛰어나서 특히 이 주인공 아르주나는 활쏘기에 굉장히 능해요. 이 싸움에 굉장히 능해서 어느 날 이웃나라 공주님이 남편감을 구한다. 근데 이런 겨루기, 활쏘기 겨루기 이런 걸로 남편감을 구한다. 거기에서 이 아르주나가 1등을 해요. 그래서 이 두료다나의 입장에서는 내쫓은 어쩌면 이 왕권을 탈환할 수도 있는 이자들이 막 승승장구해서 또 올라오니까 겁나는 거예요. 질투가 또 막 이글이글 하겠죠. 그래서 이 장님 드리타라 슈투라라는 자인데 이 드리타라 슈투라가 이름이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장님이 이 5 아들들에게 땅의 절반을 나눠줘요. 근데 그 땅은 황무지, 쓸 수 없는 땅인데 이 아들들의 능력이 출중해서 또 막 승승장구, 막 번성이 돼서 이 두료다나를 또 막 겁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들들을 또 내쫓으려고 결국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두료다나가 일으킨 전쟁을 계속 쫓겨다닐 수만 없으니까 이 아르주나가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요. 그래서 막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아르주나가 갖게 되는
갈등, 고민, 번뇌 이런 것들에 막 휩싸여요. 그럴 때 옆에서 전차몰입꾼으로 나타난 크리슈나의 사실 책을 읽다 보면 결국 이분이 신적 존재임을 알게 되는데 이분의 가르침이 끊임없이 있어요. 아르주나가 어떤 질문을 하면 크리슈나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아르주나가 욕망에 이글거리는 자와 대치해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서 근데 그 전쟁을 할 때 그 대상이 전부 다 아무래도 친척이잖아요. 두려다나는 사촌이고 그리고 그 편에 서 있는 분들도 다 친척, 가족, 친구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들과 꼭 싸워야만 되는지 저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데 전쟁에서는 그런 행위들을 꼭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 그래서 행위의 길, 뭐 까르마 요가, 그 다음에 뭐 믿음과 관련된 뭐 박티 요가 이런 까르마, 박티, 라자, 요가 이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읽을 때 그냥 너무 내용에 집착하지 마시고 아르주나와 크리슈나의 대화에만 집중해서 아르주나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크리슈나가 어떤 답변을 주는지에 중점을 두고 읽으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도 어차피 세 번째 읽었을 때 그냥 어렴풋하게 이런 가르침이구나 라고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자주 읽으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더 많이 또 받고 또 그릇이 또 넓어졌을 때 또 가르침을 더 많이 받고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면 바가바드 기타 한 번쯤은 접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한 번으로는 절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책이다라는 거 인정하고 여유가 된다면 조금 더 여러 번 읽으면서 이 책이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시길 바랄게요.